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 ENC의 백한선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해상폭력 프로젝트 투입 선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학계에서 대부분 많이 참석들을 하셨고, 또 이제 업계에서도 엔지니어링 회사 이런 쪽에서 많이 참석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엔지니어링 회사에 계신 분들은 해상폭력 프로젝트 초창기 초기 단계에서 이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선박에 대한 내용은 제일 막단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예를 들어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랄지, 발전기 효율에 대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저번 콜로 컴퓨터에 나왔었던 석션 파일이랄지, 이런 원리들, 이런 것들, 설계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거기에 잘 정립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이 된 게 프로젝트 사이트에 나가서 설치가 되는 그 과정에 이제 투입되는 선박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나 그런 관심사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해상폭력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의 연구하는 데도 좀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포스코 ENC 같은 사업하는 이제 사업 주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단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하는지가 사업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의 향후 연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로 오늘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상폭력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식 해상폭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는 벌써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실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 나왔던 제주도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부유식 같은 경우는 아까 김소영 교수님께서 에키노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유식 프로젝트는 완료가 돼서 실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극소수입니다. 50메가와트 이상급 되는 사실 고정식 프로젝트에 비하면 50메가와트는 굉장히 소규모죠. 그런데 그나마 따져도 50메가와트 프로젝트 이상이 되는 게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울산 지역에 몇 개 회사들에서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부유식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로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이라는 협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제가 따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5페이지 여기까지는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선박은 주로 고정식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선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로 부유식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중요한 몇 가지 선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선박의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이름은 볼 파이프 베슬입니다. 쉽게 말해 파이프를 통해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파이프고 요 밑에 떨어지고 있는 게 사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말해서 스카 프로텍션, 즉 쇠불 방지공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선박인데 우리가 고정식의 모노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저 지반에 박아 놓으면 해저 조류에 의해서 쇠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쇠불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파일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쇠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노파일을 시공하기 전에 미리 사석을 투하를 해서 쇠불을 방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노파일을 이제 항타를 하게 되죠. 요 선박은 스카 프로텍션, 쇠불 방지용에 사용이 되는 풀파이프 베슬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케이블 레인에 사용되는 선박인데요. 이거는 케이블 레인 베슬, 줄여서 CLV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우리가 이거를 카루셀 또는 턴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안에 케이블을 생산된 케이블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선적을 하고 요 선적한 상태에서 해상에 나가서 케이블을 이제 설치를 하는 케이블 설치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고정식과 보이식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입니다. 다음에는 디벨롭먼트 컨스트럭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박인데 이 선박이 이제 해상 통역에서는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이름은 잭업 인스톨레이션 베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계에서 흔히 부르는 선박 이름은 WTIB, 즉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윈티브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박의 특징은 요 보시면은 배 밑면 밑에 이렇게 지금 파일이 남아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잭업 레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시베드에 잭업을 해서 단단하게 하부를 고정한 다음에 이 선박 자체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 이유는 파도의 영향을 배제해서 파도의 흔들림 없이 정밀하게 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박은 고정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선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는 현대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론티어라는 선박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선박이 규모가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전기 기준으로 8메가와트 또는 10메가와트 발전기 정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이 10메가와트 이상, 12메가, 15메가 또는 17메가와트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서 사실 저희 같은 업계에서는 이 선박을 해외에서 운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 프로젝트가 유럽 쪽에는 굉장히 많고 중국 쪽에도 많다 보니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 WTIB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선박을 국내까지 들여오는데 상당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고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 선박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카보타지율이랄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운선을 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선박이 그런 용도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이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이즈 미티게이션 베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모노파일의 경우에 우리가 시베드에 항타를 할 때 하이드롤릭 해머로 때려서 이제 파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때리게 되면 이 진동이 해저에 발생하게 되고 진동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선박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버블 커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모노파일 주변에 기포를 발생을 시켜서 그걸로 커튼 형식으로 벽을 치고 그 안에서 진동이 소멸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모노파일 주변에 이제 비닐로 된 막을 씌워서 형태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이즈 미티게이션 베슬은 아까 말씀드린 버블 커튼을 생성하는 용도의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에 사용되는 선장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struction Support Vessel, 즉 CSV라고 부르는 선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석유를 시추하는 오일앤가스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선박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선박에 대해서 활용한 적이 없고 특히 부유식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선박이라서 이 선박 또한 사실 해외에서 선박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국내 선사 몇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 선박을 제조하겠다라는 건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선박은 이 선미 쪽이 트여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큰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무거운 들 수 있는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번 콜로키움 때 이제 논의가 됐었던 석션 파일이 제조가 완료가 되면 이 선박 뒤에 실어서 해상풍력 사이트에 나가서 이 크레인으로 인양을 해서 해저 지반에 설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AHC, Active Heat Compensation 기능이 포함된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고요. AHC 기능이란 말 그대로 선박의 파도에 의해서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또한 DP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DP는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어떠한 위치 고정이 없이 그냥 떠 있으면은 조류에 의해서 막 위치가 변동이 될 텐데 이 DP 시스템은 파도의 영향을 순간적으로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역추진을 함으로써 배가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지정된 위치에 딱 고정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참고삼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은 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석션 파일에 대해서 지금 한정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싣고 나가서 크레인이 인양을 해서 해저 지반에 설치를 하고 처음에 자중으로 관입을 하게 됩니다. 자중 관입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펌핑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석션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 부합을 통해서 충분히 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되는 그런 겁니다.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ROV, Remote Operated Vehicle, Remotely Operated Vehicle 약자 ROV라고 하고 이게 쉽게 말해 수중 드론입니다. 수중 드론이라서 수중에서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고요. 요즘에는 이 장비가 로봇팔 같은 게 이렇게 쭉 뻗어 나가서 안쪽에서 해저에서 간략한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른다든지 뚜껑을 연다든지 하는 간략한 작업들은 가능할 것 같은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AHTS 즉 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입니다.
아까 보셨던 CSV하고 형태는 동일합니다. 근데 CSV는 성미 중간 부분에 메인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는 선박이고요. 요 앵커 핸들링 베슬은 그 크레인은 없이 말 그대로 해상에서 다른 선박 또는 무거운 구조물들을 끌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요 배 안에 윈치가 있고 윈치에서 그 체인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무거운 해상 구조물들을 연결을 한 다음에 끌어서 운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부유식 해상 통역에서 부유체 같은 것들을 이제 조립을 완료하게 되면 끌고 나가서 사이트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운송할 때 그 무거운 토탈 중량이 거의 7, 8천 톤 되는 그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해상에 띄워놓고 끌고 가서 설치를 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LV입니다. 케이블 레인 베슬의 약자고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의 공간이 있고 여기에 케이블 도들도 말려가지고 설치가 되고 케이블의 용량이나 단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맥시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km까지도 선적을 할 수 있는 규모의 CLV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부유체에서부터 요거는 전기 케이블입니다.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가 어떻게 육상으로 전달되냐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발전기와 발전기 자체가 연결되는 내부 케이블망을 뜻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렇게 지금 커브가 져 있는데 이렇게 커브가 져 있는 이유는 해저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삼아 보시라고 제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SOV, 즉 Service Operation Vessel입니다. 유지보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선박이고 특히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접근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나 어떤 이제 사람이 요 안쪽으로 구조체 안쪽으로 접근해서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들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인력을 진출시키기 위한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에 갱웨이에 모션 컴펜세이션 시스템이 있어서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갱웨이는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안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TV입니다. 크루 트랜스퍼 베슬, 인력 수송선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선박인데 특이한 사항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평균 20노트, 25노트, 30노트까지도 가는데요. 이 정도면은 약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시속 50k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